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잘 알면 두려울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치매에 대한 비밀 4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비밀부터 펼쳐볼게요. 한국인이 잘 걸리는 치매 유형이 따로 있다고요? 오. 이게 어떤 치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 교수님? 네,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에서 공통적으로 잘 생기는 병이 있는데요.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는 이제 오래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노화와 연관돼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알츠하이머 병은 아직까지 병리 기전이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아밀로이드 정구 단백질이 약간의 변형에 의해서 베타 단백질로 바뀌면서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의 변성까지 유발을 해서 결국은 신경세포가 괴사되고 치매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전화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다 궁금한 게 많으시는데 저도 보통 치매 알츠하이머 하면은 뭐 기억력이 좀 나빠진다 요 정도 알고 있거든요. 다른 증상들도 있을까요, 정 교수님?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과 타우 변성이 뇌 안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와 그리고 그 주변의 뇌측 축두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아밀로이드의 변성은 뇌 안으로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축두엽이지만 그다음에 두정엽, 전두엽까지 퍼지면서 여러 가지 언어장애, 시공간 기능장애, 그리고 망상 판단 능력 장애, 우울감 등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요, 우리가 이전에 잘 기억했던 어떤 일상생활의 기억이 떨어지는 것과 본인이 잘 수행했던 음식 만들기라든지 어떤 은행 업무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 언어 장애가 생겨서 잘 이야기하던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으로 말을 한다든지 대화 내용의 이해력이 떨어진다든지 드라마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간단한 경우에는 시공간 기능이 떨어져서 본인이 잘 다니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가까운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치매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혈관성 치매인데요. 예 교수님, 그럼 이게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치매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이제 다른 퇴행성 치매처럼 단백질이 쌓이는 병은 아니지만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혈관병변이 생기면 생긴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두엽 기능, 즉 앞정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의욕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억제가 안 돼서 화를 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관병변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분, 주변 환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뇌경색이 생기기 때문에 계단식의 악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거동이 느려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시면 진료를 권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걱정이 되는 게 뇌혈관 질환을 알았던 분은 혈관성 치매가 온다, 거의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관성 병변의 위험인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만성질환의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또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예방약을 드시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의 위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뇌경색을 앓으신 분들도 알츠하이머나 루이서치 치매 같은 퇴행성 치매가 따라오면서 증상이 새로운 병변 없이도 나빠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치매에 대한 비밀 2번째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완치약은 없어도 치매 관리제는 있다. 그러니까 치매 진단받으면 처방해 주시는 약이 치매 관리제 맞나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치매 약은 완치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처럼요. 저희가 사용하는 약들은 일정 부분 인지 기능을 유지하게 만들고 또 살아있을 때 어떤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조금 더디게 만들어서 가능한 경우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어떤 병리 소견이 뇌 안에 있어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치매 증상이 안 나타나도록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약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가 약간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약물적,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뇌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치매 진단 후에 처방받은 약은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치매에 대한 비밀 3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네.
65세 이상이라면 진짜 치매 그리고 가짜 치매를 구별하라. 아니 뭐 치매면 그냥 치매지 다 같은 치매지 뭐 진짜 치매 가짜 치매가 있나요? 이거 그러게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네요. 네. 네. 가짜 치매는요, 저희가 우울증에 의해서 인지장애가 생기는 것을 가짜 치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성 우울증 환자분들은요,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과 그리고 수면 장애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항불안제, 수면증 치료제,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을 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약물 남용에 의해서 선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지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수면제의 경우에는요. 기억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날 약을 드시고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냉장고 안에 있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후까지도 기억을 못하는 기억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할 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약물 남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치매의 비밀 마지막은 이겁니다. 네.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일 때 관리를 하라. 최근에 경도인지 장애 진단받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 교수님. 네, 경도인지 장애란 인지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면서 실제로 인지 기능을 평가했을 때 이 나이나 학력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시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의 10배에서 15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단을 받으신다면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추적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상인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어떤 특정 약물 때문에 이런 경도인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 중에 한 30% 정도가 정상 인지 기능으로 돌아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가진단법을 보면서 평소에 뭔가 좀 다르다 생각하면 이게 치매의 어떤 빨간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치매로 가기 전에 가족이나 또 본인이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노력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예 교수님.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깨시는 게 필요하고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면 인지 기능에 안 좋은 것 같고요. 식사도 뇌에 좋은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너무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에만 너무 집착하시는 식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은 널리 알려진 치매 예방법인데요. 이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유지해서 평형 감각을 유지하시고 뇌를 활성화시키시는 게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좋은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유지하시는 게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